사실 시장의 형태랑 그 다음에 생태계는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네, 그 관례 관습 때문에 사실은 방시혁 PD님도 어느 자리에서 인터뷰나 어떤 강연에서 분노는 나의 원동력 뿅.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중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했는데 빌보드 1위를 10주 동안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싸이를 봤을 때 싸이가 빌보드 2위를 잠깐 하고 내려왔는데 약간 뭐 월드컵 마냥 전국민적인 축제처럼 막 그렇게 방송 매스컴에서 내보내줬었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 어렵다는 1위를 10주 동안 했는데 왜 방송에서 그 뉴스 밑에 한 줄 나와요. 그냥 이렇게 뭐 방탄소년단 오늘 1위 뭐 9시 뉴스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전만 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띄워주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 혼자만 또 말씀을 하면은 또 얘 또 이게 혼자만 생각이 돼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봐 진짜 엔터 엄청 전문가, 진짜 나보다 훨씬 전문가 아주 그냥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위한 남자 프로듀서 미친감성이고요. 현재 미친감성이라는 이제 음악 채널을 운영 중이고 현재 감성사운드라는 프로듀싱 회사를 또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햄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와! 현PD입니다. 예! 기천입니다. 와우! 저희는 햄크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라면 늘었는데요? 저희도 간단하게 소개 올리면 저희는 햄크루 엔터테인먼트 대중예술 기획업을 소지하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행보를 해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방탄소년단이 왜 매스컴에서 띄워주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혼자 앞에서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다 물어보고 각자 생각이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도 한번 밝혀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미친 감성님은 이제 프로듀서로서 네. 거의 뭐 히트곡도 많으시고 그리고 뭐 저작권 협회에 100곡 이상 네. 이렇게 또 부럽다. 자기 노래가 100곡 네. 이상 와 걸어다니는 기업이시죠? 이렇게 있으신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 방탄소년단을 봤을 때 빌보드 10주 1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성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이제 그런데 왜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약하게 띄워줄까? 예전에도 미진감성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드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좀 얘기해도 되나 Let's get it! 하나는 그냥 좀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남 스타일이랑 사실 BTS 노래는 일단은 팬층이나 성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은 사실 2위를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적으로 좀 열풍이 불었던 그죠. 노래거든요. 뭐 5살 꼬마부터 네. 할아버지들까지 다 강남 스타일로서 말춤을 췄던 노래라서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인 열풍이 불었는데 이제 빌보드까지 이어진 느낌이고 BTS 같은 경우는 애초 태생 자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젊은 친구분들을 위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윗 선배들 이런 분들에게 들려드리면 그 공감을 못 하세요. 이게 왜 좋아? 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굳이 그거를 제가 한편 그 영상을 올렸지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 다 알아주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저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이라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은 방탄 노래에 이제 공감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그 노래 자체에 공감을 못하니까 이게 자기들은 뭐 빌보드 1위를 하든 뭐 세상을 떠들썩하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살기 바쁘니까 저도 관심이 없는 측면이 있고 이 측면은 괜찮아요. 왜? 내 채널은 이런 채널이야. 이거는 그냥 이제 제 좀 생각인데 업계. 저도 이제 들은 게 엔터 뭐 대표 형들이나 들은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뉴스나 이런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려면 어쨌든 위에서 픽스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방탄소년단의 그런 내용들이 공감을 할까를 질문을 던졌을 때 별로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일단 뭐 옛날 노래나 그런 노래들을 체감을 하지 요즘 나오는 노래들을 체감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대단한 기록이 와닿지 않아가지고 좀 안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기록에 비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뉴스나 기사는 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좀 그게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분들이 많이 방송을 하시진 않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굳이 다룰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해외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이제 먹고 사는 기업들이나 방송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더 화제되는 인물들을 더 세우기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서의 산업은 그 생태계가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피라미드처럼. 그러면 이제 방송국이나 언론 플레이, 언플이라고 하죠. 언플은 나이 많으신 어떤 또 기득 세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다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네. 그 안에서 언플을 해야 되는데 BTS는 안 한다는 거죠. 왜? 자신들의 행보가 플랫폼에서 음악 세계관에서 팬들을 확산하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 언론 플레이에 광고비를 들여서 안 나가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방송과 매체들이 많이 다르지 않지 않나.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돈 얘기인데 사업 얘기를 하셔서 지금 방탄소년단 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완전 우주 바깥 끝쪽에 가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 돈 줘도 방탄소년단 분들이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공주파 방송에 나가는 것도 네. 다 이제 명분이 확실하거나 또 이제 본인들의 뭐 모든 밸런스 안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까지도 방탄은 항상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모시기 힘드니까 뭐 유퀴즈에 나왔을 때도 왜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라고 하면 또 명확한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프로그램을 초이스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언론 플레이 광고에 대한 그 돈을 집행한 게 4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그 정도 기업이면 400억을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것만 해도 벤츠, 뭐 BMW 그렇죠. 마케팅으로 비용을 몇백억을 쓸 텐데 가만히 있어도 마케팅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400만 원은 저희 학원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있어서 국내 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확산성이 강한 뭐 구글 같은 그런 곳에 이미 모든 유튜버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여 그런 어떤 유착 관계든 뭐 서로 이런 네. 힘든 이야기를 해가면서까지 언론 플레이 자체를 굳이 국내에서 화려하게 이제 네. 뿌릴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또 본인들의 그냥 필요한 정도 안에서만 그렇죠. 이건 내보내야 된다.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도 올려야 된다. 네. 딴 방송사도 이 정도 얘기는 하는데 뭐 요 정도 라인으로 가니까 보수적으로 낸다. 네, 보수적으로. 그렇게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하게. 왜냐면 본인들한테 특별히 이득이 안 되니까. 그치만 화제에 뒤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요즘 방송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유튜버 분들이 이제 방송국에도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한 분야에 있어서 축구 해설도 나오시고 그죠. 또는 뭐 먹방 유튜버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제 방송에 진출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이제 그런 언급을 해요 요새. 구독자 몇만이시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들끼리 모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은 방송국에 가도 그거를 점수로 인정해주고 그걸 지표. 평판으로 네. 성공한 지표로 얘기를 해주는 시대고 방송국은 항상 보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유행과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은 본인들이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다가 그것을 빠르게 가지 않다가 이제 천천히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된다. 이건 우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을 유튜브나 모든 기사로서 한번 훑어본 상태에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BTS 같은 경우는 이미 방송국이 깨달아도 늦은 거죠. 이들을 막 섭외할 수도 없고 뭐 부르명국에 초대를 하겠어요. 뭐 복면가왕에 초대를 하겠어요. 뭐 나 혼자 산다에 초대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도 이득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기사 정도만 올리는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방송국에서 이제 유튜브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쓰는 편집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갖다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플랫폼으로 잘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더 내려놓고 더 인지해야
방송국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할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여기까지 임재용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희입니다. 이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신 그 방송국과의 유착이 필요 없는 그룹이다라는 점에서 사실 방송국이 BTS를 띄워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그 빅히트라는 그룹이 하이브가 되고 이제 하이브가 상장을 한 지 2년도 채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SM, YG 이런 회사들이 뭐 거의 한 20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세계화를 노리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던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아이돌이라는 산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를 세운 사람들이고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TV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네. 그러면은 그 공중파 사람들과 이 회사들 간의 그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니라 빅히트는 그냥 2년 됐어요. 지금 K-팝 역사도 3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2년 된 회사가 갑자기 월드 클래스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 월드 클래스가 된 회사가 방송국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회사가 커진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해외 플랫폼 방송국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을 이제 와서 우리랑 같이 유착하자 이렇게 해도 얘네들은 월드 클래스인데 한국 방송국에서 야 우리랑 어떻게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왜? 사실 방탄소년단 입장에서 우리가 왜 너네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월드 클래스가 아닐 때 방송국 측에서 좀 방탄소년단을 홀대해온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골든디스크 무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방탄소년단이 떡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피날레에 방탄소년단이 장식을 하지 못했고 왜냐면은 뭐 그런 방송국 입장에서는 밀어주던 회사들 계속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탄 입장에서는 내가 왜 너네랑 해? 명확한 이유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너네가 그냥 나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 필요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방송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다.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실 시장의 형태랑 그 다음에 생태계는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관례 관습 때문에 사실은 방시혁 PD님도 어느 자리에서 인터뷰나 어떤 강연에서 분노는 나의 원동력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례와 관습으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건 좀 제가 아쉬운 부분들 연예계 뉴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 저도 이제 아이돌 했었고 연습생 기간도 오래 하고 주변에도 많은 연예인 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좋은 이슈보다 연예계는 나쁜 거는 대석특필해요. 누군지도 몰랐던 연예인들이 뭐 음주운전을 했대 뭐 이런 거는 항상 뉴스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방탄소년단 분들이 그러실 분들이 아니지만 길 가다 침만 뱉어도 뉴스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방탄소년단이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다 이러면서 나쁜 뉴스는 분명히 저는 크게 내지 않을까. 제 손모가지를 걸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보면 어떻게 보면 1등한 거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보드 1등 10주한 거보다 길에서 침 뱉은 게 더 이슈인 거예요. 그게 대중들의 더 관심도가 더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콜드플레이랑 협업을 했는데 심지어 뭐 피처링도 아니고 정식으로 콜라보를 한 거고 콜드플레이가 또 한국에 왔고 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손흥민 선수가 메시랑 뭐 같이 둘이서 축구를 같이 친구로 했을 정도로의 이런 큰 파급력인데 사실 이 기사도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거나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도 급하게 알았어요. 이런 중대한 소식들은 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이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정도의 이슈인데 그것조차 발매 며칠 전에 이제 알게 되는 게 물론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뭐 알리지 않아도 우리는 뭐 잘 될 거고 이러실 수 있지만 뭔가 이제 같은 업계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빨리 알아서 좀 기다리고 싶고 빨리 들어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런 생각도 해요. 부정적인 연예계에 대한 뉴스를 이슈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방탄소년단 분들이 뉴스에 안 나와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방탄소년단이다 뭔가 이렇게 타이틀이 걸리면 뭔가 나쁜 일이 있나? 이렇게 먼저 인식을 갖고 보게 될 수도 있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그냥 이대로 조용히 계속 잘 되는 게 그리고 저는 그 빌보드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는 그죠. 거예요. 만약에
BTS가 그래미에서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그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그건 명분이 확실히 서로 좀 방송국에서도 이거 안 다루면 이거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미를 안 다루면 그래미를 만약에 안 다루면 그거는 진짜 그거 우리 다 들고 일어서야죠. 그거는 네. 네, 다 같이 그 집회 신고하고 네, 시위하고 집회하고 시위해야죠. 그래미. 네. 사실 예전에는 케이팝 문화가 저도 유학을 다녀왔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케이팝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뭐 너 찐따야? 뭐 케이팝 아이돌 그 남자애들이랑 좋아하고 있어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옛날에? 네. 근데 심했죠. 현재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케이팝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를 완전 바꿔버리셨고 그 후에 엄청난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관광이나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제적으로도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거를 알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안 보여주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래미 상 받을 수 있을까? 빌보드 성적이랑 또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미라는 게. 네. 또 걔네들은 굉장히 또 그래미라는 곳이 보수적인 그쵸. 딱 자기네들이 그쵸. 주는 네. 사랑을 주는 딱 그런 네. 곳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받았다 하면은 이제 뭔가 틀을 깬 끝났죠. 틀을 깼다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우리나라 연말 시상식에서 뭐 외국인이 저 와가지고 왜 대상을 받아버리는. 갑자기 저스틴 비버가 대상 받는 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음악 시장이지만 네. 더 큰 음악 시장 가서 따는 거는 또 더 완전 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멜론 차트에서 만약에 C팝이나 J팝이나 혹은 다른 노래가 1위에 있으면은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네. 갑자기 일본 가수가 1위 해봐요.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 서양 음악이라는 딱 그게 있잖아요. 미국 힙합, 아니면은 뭐 미국 팝, 아니면은 뭐 걔네들 컨트리, 막 이런 것들이 미국 빌보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동양의 음악이 그죠. 와가지고 1위를 덥석해버리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에 물음표 뜨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갑자기 뭐 멜론 1위를 봤는데 갑자기 사쿠란보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사람들 다 같이 막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되게 그런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좀 되게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연말 시상식 골든 디스크에서 사쿠란보가 받기는 힘들지 않나. 듣기만 해도 다 전문가들이 웃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미에서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받으면 정말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골든 디스크가 사쿠란보가 받는 것만큼 정말 그러니까 이변이고 정말 받으면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 입장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제 자체가 이제 언론과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앵크루도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주력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으로서 잘 된 케이스로 제일 크게 잘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방탄소년단이나 빅히트 이제 제작자 선배님들이 오히려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저희처럼 이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열심히 하는 제작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SMIGF 예전부터 그 방송국과의 관계를 뚫어서 그 라인으로 가야만 됐던 맞아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저희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저희들 약간 업자들 사이에서는 늘 이 얘기 나오지 않나요? 야, 씨, 빅히트 가야 돼. 야, 하이브 가야 돼. 야, 하이브 가야 되는데. 뭔가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기업이고 또 저희같이 또 사실 뭐 작곡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닥이 좁다 보니까 여기만큼 인맥이 또 중요한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엔터테인먼트만큼 인맥 중요한 곳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인맥으로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던 바닥에서 지금 유튜브 플랫폼이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도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고 뭔가 유튜브에서 내가 쓴 곡이 대박이 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 유착이 없어도 사실 이제 성공한 작곡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또 뚫어준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하이브 가야 돼. 작곡가분들도 다 하이브 가야 돼. 댄서들도 지금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좀 유명한 댄서 동생이 오빠 하이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저는 친한 작가가 작곡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 막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작곡가들이 하이브에 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왜 나는 안 불러주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 저희도 저희 오늘 안 나왔죠. 행크루가 원래 4명인데 네. 이제 막내 친구가 안무가 겸 이제 댄서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에 자주 가서 작업을 하는데 평소에 저희가 다른 이제 공간 가서 작업하는 거는 이제 별로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일 잘하고 와. 힘들었어 이러는데 하이브 간다고 하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거기는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작가들도 자기 작업실 잘 못 찾아간대요. 너무 넓고 네. 좋아서 네,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모르시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저도 뭐 아는 분들이 이제 몇 분들이 이제 하이브에 들어가 계세요. 그냥 근데 나쁜 말도 많이 하시던데. 그죠? 네, 저도 하이브 좋은 영상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까는 영상을 또 겁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이브 이게 또 많은 엔터 관계자분들이 또 저희 이런 채널들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쁘구나 또 본인들도 보지 않을까. 보면서 또 어쩔 수 없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너무 한 30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데요? 네. 원래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채널들이 또 엔터테인먼트 채널이라고 하지만 노란 딱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채널 또 인중 채널밖에 없지 않아요. 리스펙. 저희도 저희 채널보다 오늘 많이 풀었어요. 네. 혹시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메일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또 제가 서울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또 바로 따릉이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웅 미친 감성 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